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장 또 폭락, 지금 같은 시장에서 로봇 10배 성장합니다. 이 주식 무조건 사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요. 시장 간단 브리핑,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 주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2023년도 1분기 기대할 만한 이슈가 있는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브리핑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또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반등할 것 같았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되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고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연말까지 산타랠리라고 해서 상승랠리를 좀 달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죠. 누구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야, 기사 내용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일단 파월이 2023년도 금리 인하 계획 없다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2019명 의원 중에 17명이 최종금리 5% 이상을 전망했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렸지만 아직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다. 10월, 11월 CPI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표라면서도 인플레이션 2% 목표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뭐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 초를 치는 듯한 말을 이야기했죠. 어, 재원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경제전망 2023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기대할 만한 것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서서히 멈춰가고 이제 슬슬 경제도 안 좋은데 다시 금리 내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식 투자자들은 먼저 했습니다. 먼저 금리 아직 오르고 있는데 벌써 그런 생각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원래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선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선행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 시장에서 당연히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증시 상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초를 쳐버리게 되다 보니까 증시는 더 이상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구간에 들어갔고요. 지금 이 눌림목 지표상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이 파란색 지표가 나오죠. 이제 슬슬 과한 지금 눌림목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와중에 오늘 유일하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이스트 지금 현재 대학에서 지금 분사되어 나와서 인재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원래 로봇의 부품들은요 외국산 부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 일본 걸 많이 갖다 쓰는데 이러한 것들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는 매출도 잘 나오거니와 기술력도 뛰어난 몇 안 되는 기업 중 솔직히 뭐 거의 독보적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상향한 것만 봐도 얼마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식인지 알 수가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더욱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에 적자폭을 끝내고 흑자로 이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이 가장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격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대장주격 종목 이 흐름이 굉장히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 21년 적자를 끝내고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2년도 쭉쭉 나오고 이제 3년도, 4년도를 거쳐서 매출도 매출액이 있지만 영업이익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그림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은 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들 중에서 삼성의 행보가 좀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나 5G 사업에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로봇하고 5G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5G 데이터 통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로봇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봇에 앞서서 인프라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5G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로봇 기술들을 적용하는 업체들 혹은 뭐 기업들 혹은 건물들 혹은 나라들은 이 5G를 가장 먼저 장비를 공급받고자 합니다. 실제 최근에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첨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 네이버, 네옴시티 공약 맞손 첨단 로봇 빌딩 지금 이제 1784 중심으로라는 내용입니다. 삼성물산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준에 뛰어든다. 1일 인포스탁 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네옴시티 공동 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고 상호 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양사는 네옴시티 등에 들어설 최첨단 빌딩에 들어갈 네이버 제2사옥인 세계 최초 로봇 빌딩 1784, 이 프로젝트 이름인 것 같죠? 에 적용된 첨단 기술 솔루션 등을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인포스탁 데일리에 삼성과 네이버가 네옴시티 수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사우디 측에 1784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양사 간 협업에 급물살을 타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신경 쓴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중동에 주로 가서 현재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보겠습니다. 미국 출장에 이어서 조직 개편안, 인사 쇄신, 중동 출장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내외 할 것 없이 광복 행보가에 나섰다. 내일 중동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인 이 부회장은 현지에서 5세대 통신, 인프라 관련 건설, 수주, 현지 왕족 네트워크 강화 등 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죠. 두 개의 나라입니다. 삼성이 놓쳐서는 안 되는 신시장. 이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중동으로 출장을 떠나 현지 아랍에미리트 고위층을 만나고 5G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안에 전국 인구의 90%에 대한 5G 커버리지 달성을 목표로 삼은 상황 때문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후속 투자와 망 고도화에 대한 추가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6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출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평소 매주 목요일에 열려왔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월요일에 열렸고 이에 따라 다음 공판 기일인 16일까지 열흘 기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주저없이 중동을 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시간이 나자마자 중동에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정부가 현지에 구축된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로 5G 시장 확대를 맞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중국 제조사가 1대1로 중독 확장 핵심 교두보이로 아랍에미리트 공략에 힘을 쏟은 가운데 이 부회장의 중동 방문이 반전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달 2일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가혁신 전략에 맞춰 에너지, 도시,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과 또 관련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미국의 입김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5G 장비를 싹 다 삼성 것으로 바꿀 만한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첨단 도시들에 로봇이 들어갔는데 이런 로봇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5G가 필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빙 로봇하고 그 내년 후년에는 지금 이제 안내 로봇을 현재 삼성이 내놓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왜 괜히 5G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세대 통신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본 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의 5G 이송통신 공급을 확대한다라고 30일 밝혔다. 실제 일본 출장의 예정이었었는데 일본 출장 안 갔는데도 이런 휴즈가 터진 거예요. 괜찮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NTT 지금 이제 해당 회사하고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 추가 협력을 통해서 해당 회사가 보유한 주요 5G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을 신규 공급한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로 도심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및 우수한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매우 중시하는 시장이다. 이번 5G 장비 추가 수주 및 공급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는 이러한 일본 시장의 삼성전자의 5G 기술력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역시나 이 배경에도 이 미국의 입김이 없지 않아 있긴 했겠지만 분명히 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5G를 곧 도입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삼성 이재용 회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었는데 회장님으로 바뀌시니까 뭐 입에 붙진 않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G에 끝나지 않고 6G까지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서 통신과 백신이 비슷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6G도 내부적으로 2년 전부터 팀을 준비하고 있다며 6G에 대한 의지까지 밝힌 바가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도 5월 삼성 리서치 산하의 4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해서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 7월에는 6G 백서를 통해서 차세대 6G 이동통신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연달아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10년 뒤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6G 분야에서 한 발 앞서 준비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국제 통신 표준을 정하는 기구인 국제 전기 통합 연합 전파 통신 부분과 3G PP의 의장단 멤버로 선출되었으며 5G 기술 표준화와 함께 차세대 6G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로봇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우리 필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핸드폰 쓰는데 요즘 동영상 뭐 유튜브 보는데 여러분 데이터 느리세요? 아니잖아요. 충분해요. 5G 뭐 5G가 아니면 4G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G, 6G가 나오는 이유가 뭐다? 로봇 때문이다. 삼성전자 서울 R&D 센터 방문, 이 로봇 산업 일자리 논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16일 삼성전자 서울 R&D 센터를 방문해서 4차 산업혁명과 로봇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조명희 국민의힘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라는 내용이죠. 종유의 특위 위원장은 로봇 산업이야말로 미래의 산업의 꽃이다. 세계 로봇 산업은 2030년도 1,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삶의 편의성 향상으로 로봇 산업의 발전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 윤석열 정부도 정부와 민간 역량을 모아서 과학 5대 강국의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뭐 입에 발린 소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삼성이 가는 길에 재를 뿌리진 않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이 입에 발린 발이지만 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가장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즉 일손들이 조금씩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손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이 특히나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30초, 로봇은 9초, 스마트 팩토리 생존에 필수다라는 내용입니다. 경량 차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 지금 현재 회사에서 30년간 일한 정귀윤 오퍼레이터는 최근 큰 업무의 변화를 겪었다. 지난 2020년 생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면서이다. 정 오퍼레이터는 그동안 하루 8시간씩 작업대 앞에서 자체 충격을 완화해주는 현가 장치에 쓰이는 볼 조인트를 손으로 조립해왔다. 포장과 완제품 검사도 수작업으로 했지만 팔만 사람처럼 생긴 관절 로봇을 들어오면서 업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노조를 형성하거나 혹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품만 갈아주면 24시간 돌릴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이 일하는 것이 로봇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런 기계를 관리해주는 엔지니어 정도만 고용하면 돼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기업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 쓸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에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냐면 바로 서비스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봇으로 단순 업무 대체하는 병원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요즘에 대학병원들 다 가보시면 키오스크 혹은 그 이외의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지금 기계 장치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계산도요 다 카드 꽂아서 해요. 그죠?
한림대병원, 성심병원 72대 서비스 로봇 도입, 삼성서울병원 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런 의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거죠. 정보 보호 규제 완화, 정부 지원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도입한 병원은 구성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단순 업무를 대신하는 로봇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한림대 의료원이 13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주최한 의료 보조 및 긴급 대응 로봇 실증 성과 포럼 서비스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병원에서는 서비스 로봇이 바꿔놓은 의료 현장의 모습을 소개했다라는 내용이죠. 진짜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인공지능 AI 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이다라는 거죠. 핵심 다 담겨 있죠. AI 로봇을 만드는데 AI하고 이 AI들이 빠르게 통신할 수 있게 문제없게 만들어주는 이 5G 이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로봇들이 만들어진다. 로봇들이 굴러갈 수 있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다가 이러한 로봇들을 언제 공개한다? 바로 내년에 공개한다라고 설명드렸죠. 내년 4월에 공개합니다. 내년 4월에 삼성의 서빙 로봇이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이 서빙 로봇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빙 돌봄 로봇에 맡기세요. 삼성 LG 서비스 로봇 사업에 빠풀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삼성의 서빙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안내 좀 로봇일 거라고 보입니다. 왼쪽부터 삼성 리테일, 삼성봇 케어, 삼성봇 에어 등까지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이죠.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 제품을 판매하도록 제품을 공개하고 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내년입니다. 보통 4월 달에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4월이면 아직 먼 거 아니냐? 지금 찍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곧 1월 달에 뭐가 진행될 예정이냐면 CES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가전제품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보통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규 핸드폰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 신규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이 능력, 이 기술에 대해서도 항상 여기서 공개해 왔었거든요.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CES 4월 달에 로봇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놓치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 제품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작년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였을 때를 여러분들 보면요. 언제부터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1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뭐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주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이런 주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실제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삼성에 뭘 하는 회사냐 로봇 청소기를 지금 현재 선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삼성이 이 에브리봇한테 로봇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상표 걸고 나갈 거예요라고 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삼성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매출이 잘 나는 기업은 아까 앞서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브리봇이 유일합니다. 실적도 굉장히 나쁘잖아요. 한번 말한 김에 보도록 할까요? 기업 분석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탄탄하죠. 매출액 꾸준히 게다가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특히나 늘어나고 있고 2022년도, 2023년도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들어서도 꾸준한 실적 성장세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실제 2021년도 이때 당시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언제부터 올라갔나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CES 지금 현재 대규모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 시기 이전부터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저가를 형성하는 12월부터 바로 움직이면서 1월 달에 움직였습니다. 그죠? 물론 이때 당시 정말 폭발적으로 움직였죠. 주가는 120포인트 올랐습니다. 130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이만큼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지만 반 정도라고 한다면 이 130포인트면 반 정도를 한번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반 정도 파동 나오는 거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한 10% 20포인트 파동만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 파동을 노리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이고요. 아무것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의 CES 이야기와 함께 지금 적극적으로 5G를 도입하면서 로봇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CES에서 로봇 제품들 최초의 지금 이제 서빙 로봇을 공개하고 새로운 로봇들에 대한 가능성, 비전들을 공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이번 1월달 빠르면 12월달에서 1월달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4월에 신제품을 공개하겠다 로봇 일정을 공개했었거든요. 잼스비라고 로봇 아직까지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4월달 직전인 3월 말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횡보하다가 4월달 말쯤에 3월달 말까지 주가가 파동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을 재료가 소진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앉았었고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1월부터 급등하고 눌림목과 횡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3월달, 4월달쯤에 한 번 더 파동을 보여주는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딱 에브리보탄 같은 기업들을 놓치지 않고 투자해 보시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제가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주가가 좋고 내용도 좋고 좋거든요. 그죠? 근데 확실히 일정과 이슈가 삼성에 겨냥돼 있는 만큼 삼성과 관련된 기업을 찡그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 주가가 등락폭은 있긴 했지만요. 이거 재밌는 게요.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라서 그래요. 보통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때요? 꾸준히 우상해야죠. 좀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괜찮은 기업들, 게다가 일정까지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큰 파동들을 만들어내 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가지가 바로 12월 지금의 2022년도 마지막 현재 시즌에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편입하셔야 될 만한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료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무료 어플에서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건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들을 쭉쭉 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보셔도 추천 종목이고 그리고 시황이고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언제 상장, 언제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제가 모든 것들을 항상 맞춰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2022년도 내내 왔었던 시장 하락을 웬만큼은 피해 갔었죠. 소나기는 피하고 다시 주식시장을 찍어야 될 땐 찍어라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 지금 시장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위험을 피했다가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좋은 종목들을 유튜브에서 공개해 드리는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로봇 관련 종목 추가적으로 난 이 두 개의 종목도 괜찮지만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집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꼭 자료집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올 거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가장 처음 나오고요. 무료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 나옵니다. 무료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에서도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니까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급등주주 시황 분석, 급등주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들 다 드리고 있는데 급등주 포착 자료를 급등주 추천주를 들어가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삼성 로봇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요 자료집 꼭 로봇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의 미래는 어떻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며 이 핵심 키워드에 맞는 기업들은 무엇인지까지 싹 다 종목을 정리해 놨으니까 반드시 관심 종목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무료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에서 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 시장에 오늘 아침에 어떤 이슈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이거 시간 아껴 드립니다. 해외 증시 어떻게 됐고 주요 변동 요인 무엇이었으면 주요 지표는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 밑에서 다 해석해 드립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시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테마는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오늘의 뉴스하고 제 의견을 적어 드리면서 오늘 핵심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여러분께서 알아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원전 테마 관련 종목 오늘의 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이슈 정리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테마주 종목들 알아보기 쉽게 이것저것 떠돌지 않고 이것만 보셔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까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정말 주식의 실력이 날로 늘어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셔서 다음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 컨텐츠들 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